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19과 한자와 한자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학습지에 정리해 주세요. 자, 한자부터 정리를 할게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과 확인하며 정답을 작성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글자 같은 경우에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학습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다는 뜻과 만약이란 뜻인데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인칭 대명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글자 같은 경우에는 각기각, 각각, 각자인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글자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윗부분에 간머리를 넣어주면 손님 객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 같은 경우에는 책받침이 불수인 통할통자인데요. 이 글자는 책받침이 되기 전의 모양이 이 글자예요. 교과서에 나왔었죠. 네,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받침이 들어간 글자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간다거나 걸어간다거나 거리와 관련 있는 글자들에 책받침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제작자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를자가 붓으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요. 지금 생각하다 억자 있는데요. 우리 추억이라고 할 때 이 생각하다 억자를 써요. 추억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만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부수가 이렇게 마음심방변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심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두 개가 들어갔죠. 아랫부분에 마음심자가 들어갔고 부수로 왼편에 심방변. 자, 마음심자가 부수로 갔을 때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가면 선생님이 18과에서 설명했던 황새관자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지금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부수가 예예요. 얘는 하품 흠자인데요. 사람이 입을 벌리고 그 하품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쁠 한자예요. 황새관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 글자를 보면 보다 관자인데요. 이 글자의 부수는 보다는 의미의 볼 견자가 이 글자의 부수예요. 권세권자 우리 배웠죠? 권세권자의 부수는 앞부분에 있는 나무 목자예요. 권세라는 건 힘과도 발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힘의 수평을 이뤄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무 목자가 들어갔는데요. 예전에 저울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 아래다가 접시를 달아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울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권하다 권자인데요. 힘력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권세권자와 권하다 권자를 헷갈릴 수 있는데요. 권하다 권자 같은 경우에는 황새권자 뒷부분에 힘력자가 붙어서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쏟아서 좋은 일을 권해주다 라는 의미로 뒤에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력자가 뒤에 들어갔고 권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나목자 앞에 있는데요. 이 어원을 살펴보면 저울을 상징하는 거 말고도 예전에는 그 마을의 수장, 어른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 힘을 상징하는 거에 나무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글자를 보면 편할편자 한번 볼게요. 편할편자 같은 경우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하다 편, 똥오줌 편, 똥오줌이라고 할 때는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변소라고 하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소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똥오줌 변자로 쓰였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면 맞다적 토출 추자가 있는데요. 다 뭐예요? 부수가 책받침이 들어갔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한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글자들은 별로 없어서. 각별할 때 이 별자 같은 경우에는 나누다 지금 별자고요. 잠깐 이 오른편 부수를 봐주시면 얘가 원래는 칼도예요. 칼도인데 모형이 부수로 갈 때 이렇게 변해서 선칼도 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무언가를 나눌 때는 가로, 자로도 이렇게 반듯하게 나눈다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편리에서 리자 같은 경우는 이로울 리자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선칼도 방이 들어갔어요. 우리 이익을 어떤 일을 같이 했을 때 이익을 제대로 공평하게 나누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로 자르듯 반듯하게 정확하게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선칼도방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추억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한자들이죠. 투출 추자에 기억하다 억자에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고요. 환영 같은 경우에는 맞이하다 영자와 기쁠 한자가 만났어요. 자, 균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고르다 균자와 무리 등자가 만나서 차별이 없다, 가지런하고 고르게 차별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여기 인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름명자가 들어갔어요. 이 이름명자 잠깐 설명할게요. 자, 여기 이름명자가 들어갔는데요. 이름명자는 전역석자와 입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와 헷갈릴 수 있는 글자가 딱딱딱자였죠. 네, 구분해 주시고요. 인명 같은 경우에는 이름명자에서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고 사람의 목숨을 나타낼 때는 목숨명자를 써서 인명이라고 합니다. 동음 이의어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동음 이의어가 되지만 한자로는 이렇게 다른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이거 가장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건데요. 풍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람풍자가 들어가서 바람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풍속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습관이란 뜻으로 바람풍자에 풍속속사를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 바람풍자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바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부는 것처럼 예전부터 바람이 지나쳐 오듯 불어오듯 이어지고 있다. 라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시간이 변하면서 온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19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